뜨거운 태양 아래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은이고 25살이에요. 경기도 가평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고 이번 주말에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하루를 보내게 되었죠.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태양은 숨 쉴 틈 없이 내리쬐었지만 저는 그런 날씨를 좋아했어요. 부모님은 아침 일찍 서울 친척집으로 가족 모임을 가셨고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죠.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일상에서 벗어나 완전히 나만의 하루를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 뒤뜰에 있는 작은 수영장에 가기로 했어요. 하얀 비키니를 입었는데 사실 집에서만 입던 좀 작은 사이즈였어요. 그렇게 입고 나면 햇살 아래서 선명한 자국이 남아서 제 피부색과 대비가 멋지게 보이거든요.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발랐지만 사실 큰 효과는 없을 거라 알면서도 말이죠. 저는 피부가 눈처럼 희고 어릴 때부터 태닝이 잘 안 되어서 늘 선탠을 시도하는 편이에요. 책을 한 권 들고 라운지 의자에 누웠어요. 그런데 책을 읽기보다는 그저 뜨거운 햇볕과 바람, 그리고 고요한 오후를 느끼는데 집중했어요. 파란 하늘은 너무나 맑았고 평화로웠어요. 그때였죠. 옆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익숙한 소리였고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너 완전 새빨개졌네. 발가락까지 다 빨갛고 낮고 장난기 어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선글라스를 벗지 않고 얼굴을 찡그렸어요. 아, 또 왔네. 귀찮게 하지 마, 장난스럽게 대꾸했죠. 그는 웃었어요. 비웃는 듯한, 하지만 어딘가 매력적인 미소였어요. 평소엔 절대 인정하지 않지만요. 오늘 혼자 있을 줄 알았는데 나도 쉬려고 했거든. 그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에 잠긴 척했어요. 그랬으면 나도 알았으면 난 혼자 수영장 즐기려고 했는데 저는 눈을 굴리면서 말했죠. 그럼 뭐 수영복 갈아입을 걸 그랬나? 그가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던 그 순간 저는 장난스럽게 신경 쓰지 마, 편하게 있어. 오늘은 많이 귀찮게 안 할 테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는 크게 웃었죠. 그럴 것 같아 제가 비꼬듯 대답했어요. 그는 목이 살짝 벌어진 셔츠 차림에 머리는 약간 흐트러진 상태였고 마치 광고 속 남자처럼 보였어요. 피곤해 보이네. 일찍 왔어? 제가 물었어요. 오늘 일찍 끝났어. 그는 청바지 주머니에 있던 열쇠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집에 사람이 더 있을 줄 알았는데 너밖에 없네. 운이 좋네. 나한테는 불운이지. 저는 선글라스를 다시 내리며 중얼거렸어요. 그는 웃으며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게 운이야. 왜냐면 오늘 하루 종일 내 좋은 친구랑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난 너랑 같이 있어야 해서 힘들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너무 자만하는 거야. 그는 물러서면서 수영장 갈 거야 라고 했어요. 물 튀기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들어가. 제가 경고했죠. 약속할게. 일부러 그러진 않을 거야. 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는 곧 검은 반바지를 입고 돌아왔어요. 땀방울이 그의 복근을 타고 흘렀고 저는 모르는 척했지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들어가도 돼? 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빨리 들어가. 내가 마음 바꾸기 전에 그는 천천히 걸어가더니 수영장 가장자리에 섰어요. 그가 가는 길목에 제가 전날 입었던 파란 비키니가 빨랫줄에 걸려 있었어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옆으로 미러기를 터졌어요. 그의 다이빙은 우아했고 수면 아래로 매끄럽게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그가 물속을 유영할 때 수면이 흔들리며 물이 튀어 제 라운지 의자를 흠뻑 적셨죠. 지은아, 저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내가 경고했잖아. 그는 머리를 뒤로 넘기며 웃었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약속했잖아. 저는 웃으며 거짓말이지 라고 대꾸했죠. 그는 수영장 가장자리까지 와서 팔꿈치를 꿰고 저를 바라봤어요. 내가 화낼 때 표정이 재밌어서 그래. 저는 코를 찡그리며 재미있는 게 아니라 화난 거야 라고 했어요. 그는 웃으며 얼굴에서 물기를 털었죠. 난 내가 그런 모습이 귀여워.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조용히 몇 초간 서로를 바라보다가 그는 너도 들어와. 물 엄청 차가워서 시원할 거야 라고 권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난 햇볕 쬐러 온 거야. 내 장난치러 온 게 아니야 라고 했죠. 그게 뭔 상관이야. 그는 미소 지으며 맞섰어요. 그때부터 그와 나 사이에 무언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은 평범한 듯 특별했죠. 오늘 오후는 단순한 하루가 아니었어요. 그저 시작에 불과했어요. 토요일 오후, 햇살은 여전히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한층 가벼워졌다. 나는 가평의 작은 마을에서 자라난 25살 지은이라고 한다. 어제 부모님이 서울로 가족 모임을 가신 사이 나는 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집에 남아 수영장에 누워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평범한 하루가 아닌 내 인생을 뒤흔들 특별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다. 내가 누워있던 라운지 의자 위로 시원한 바람이 살랑였고 하얀 비키니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내 피부는 태양 아래 조금씩 붉게 물들고 있었다. 나는 책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사실 그저 태양의 따스함과 고요한 분위기에 취해 있었다. 그때 옆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형준이었다. 그는 나와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로 언제나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닌 남자였다. 너 완전 새빨개졌네. 발가락까지 다 빨갛고 이 형준이 낮고 장난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선글라스를 끼고 얼굴을 찡그리며 또 왔네? 귀찮게 하지 마 애라고 대꾸했다. 그의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나를 설레게 했지만 나는 그런 감정을 숨기려 애썼다. 형준은 목이 살짝 벌어진 셔츠 차림에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마치 광고 속 남자처럼 보였다. 그는 일찍 일을 마치고 집에 왔다고 했다. 나는 혼자 수영장에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가 나타나 불편하면서도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한가롭게 다가와 오늘 하루 종일 내 좋은 친구랑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운이 좋네 브라고 말했다. 나는 웃으며 내가 너무 자만하는 거야 라고 응수했다. 그는 곧 검은 반바지를 입고 수영장으로 향했다. 나는 무심한 척했지만 그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과 강한 팔 근육에 눈길이 가는 걸 막을 수 없었다. 형준은 수영장 가장자리에서 잠시 멈춰 빨랫줄에 걸려있던 파란 비키니를 옆으로 밀어냈다. 그건 내가 전날 입던 것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어쩐지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는 우아하게 다이빙을 하며 수영장 안으로 들어갔고 그가 만들어낸 물결이 내 라운지 의자를 흠뻑 적셨다. 나는 벌떡 일어나 형준아. 내가 경고했잖아 라고 소리쳤다. 그는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웃으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약속했잖아 애라고 말했다. 나는 웃으며 거짓말이지 라고 되받아쳤다. 그는 수영장 가장자리에 팔꿈치를 꿰고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화낼 때 표정이 재밌어서 그래 나는 코를 찡그리며 재미있는 게 아니라 화난 거야 라고 말했다. 그는 웃으며 얼굴에 물기를 털어내고 난 내가 그런 모습이 귀여워라고 속삭였다. 내 심장이 두근거렸다. 우리의 시선이 잠시 얽혔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너도 들어와. 물 엄청 차가워서 시원할 거야 라고 권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난 햇볕 쬐러 온 거야. 내 장난치러 온 게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 그는 웃으며 그게 뭔 상관이야 라고 맞섰다. 그 순간 나는 그와 나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느꼈다. 햇빛은 여전히 뜨거웠고 수영장의 물은 청명하게 빛났다. 우리 둘만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단순한 휴식 이상의 무언가를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뭔가 새로운 것이 그리고 어쩌면 오래도록 기억될 이야기가 우리 사이에 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토요일의 뜨거운 햇살 아래 나는 가평의 작은 마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25살인 나는 부모님이 서울의 가족 모임에 간 사이 집 뒤뜰에 있는 수영장에 누워 있었다. 그날 오후 평소와는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이 조금씩 마음 한켠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형준이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띤 채 갑자기 나타난 그는 나의 평화로운 오후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그의 검은 반바지 차림과 자연스러운 몸짓, 그리고 살짝 흐트러진 머리카락은 마치 광고 속 주인공처럼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런 그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형준이 수영장 물속으로 몸을 던지며 만든 물결이 라운지 의자를 적셨을 때 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를 꾸짖었다. 하지만 그의 웃음소리와 장난스러운 눈빛은 나를 금세 무장해제시켰다. 그는 내 반응을 즐기는 듯했고 나는 그가 내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을 느꼈다. 너도 들어와. 그가 다시 말했다. 물이 시원해서 금방 적응할 거야. 나는 햇볕을 즐기고 싶다며 거절했지만 그의 눈빛은 내 마음을 흔들었다. 그 순간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과 그와 함께하는 이 순간 사이에서 갈등했다. 내가 비키니와 선글라스를 벗어 라운지 의자에 내려놓자 형준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럽고 다정했으며 마치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수영장 가장자리로 걸어갔다. 발끝이 뜨거운 돌을 스치는 감촉과 시원한 물의 온도 차이가 부드럽게 느껴졌다. 겁먹었냐? 그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흔들며 단호하게 말했다. 난 두렵지 않아. 그 말에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럼 들어와 으라고 말했다. 그의 말투에는 강요가 아닌 따뜻한 초대가 담겨 있었다. 물이 내 피부를 감싸자 시원한 충격이 전신을 휘감았다. 나는 잠시 숨을 참으며 물속에 잠겼다가 천천히 떠올랐다. 형준은 내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고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우리의 손가락이 맞닿는 순간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묘한 전율이 내 몸을 스쳤다. 우리는 물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웃었다. 그 순간 세상은 우리 둘만의 공간으로 변했다. 바깥의 소음과 일상의 걱정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와 물결 소리만이 남았다. 그가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길 때 내 마음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었다. 너랑 이렇게 있을 줄은 몰랐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래? 오늘은 꼭 내 옆에 있고 싶었어.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쩌면 이 순간이 우리 관계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햇살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우리는 수영장 가장자리에서 나란히 앉아 물기를 털며 대화를 이어갔다. 그가 내 손을 꼭 잡아주었고 나는 그 손길의 안도감을 느꼈다. 그날 오후 나는 단순한 휴식 이상의 것을 경험하고 있었고 그것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와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깊고 진했다. 앞으로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나는 그와의 이 순간을 마음 깊이 간직했다. 그날 오후 나는 진짜 나 자신을 마주한 것 같았다. 뜨거운 햇살 아래 가평의 수영장은 우리만의 작은 세상이 되었다. 내가 수영장 가장자리에 앉아 있을 때 형준은 물속에서 우아하게 헤엄치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몸에서 땀이 살짝 맺혀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다. 그는 검은 반바지 차림이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그를 쳐다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들어와, 지은아, 형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물속으로 발을 담갔다. 차가운 물이 피부를 감싸자 몸이 저절로 긴장을 풀었다. 나는 천천히 물속으로 몸을 넣었고 형준도 나와 함께 수영장 중앙으로 이동했다. 우리는 서로 가까워지며 장난스럽게 물을 튀겼다. 그의 눈빛은 장난기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숨어 있었다. 나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가 사라진 듯 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살짝 감싸며 나는 온몸이 전율하는 것을 느꼈다. 오늘 이렇게 너랑 함께 있으니 세상이 멈춘 것 같아. 형준이 속삭였다.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래? 평소에는 이런 순간을 상상조차 못했어.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가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기며 나지막이 말했다. 넌 정말 특별해. 지은아.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돌렸지만 그가 내 손을 잡아 당겨 다시 눈을 마주치게 했다. 왜 그렇게 쑥스러워해? 그의 장난스러운 미소에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 나는 물속에서 그의 몸에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내게 전해졌고 나는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우리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과 설렘이 가득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공간에서 나는 그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랐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분위기는 갑자기 깨졌다.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고 형준과 나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누구지? 내가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물속에서 나와 수영장 가장자리로 걸어갔다. 나는 긴장한 채 그의 뒤를 따랐다. 그날 오후의 평화로움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이 하루가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가평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뜨거운 가평의 오후, 수영장 가장자리에 서서 나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다. 형준은 물에서 올라와 내 옆에 섰고 그의 젖은 반바지는 햇빛 아래 반짝였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향해 있었지만 어딘가 긴장된 기운이 감돌았다. 그 순간 집 안쪽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누군가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누구지? 나는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형준은 대답 대신 잠시 입술을 깨물며 주변을 살폈다. 그 순간 문이 살짝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아, 형준이 왔구나. 집안에서 나온 건 우리 이웃인 미소였다. 그녀는 늘 밝고 친절한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친숙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날 미소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우리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너희 둘,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마을에서 소문이 돌고 있어. 나는 당황하며 물었다. 무슨 소문이요? 미소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어젯밤부터 이상한 사람이 이 근처를 배회하고 있다는 얘기야. 특히 너희 집 주변에서 자꾸 목격됐대. 그 말에 나는 한기가 쫙 스며드는 걸 느꼈다. 형준도 나를 바라보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건가? 내가 물었다. 미소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더라. 그래서 조심하라며 모두 경계하고 있어 라고 말했다. 우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평화롭던 오후가 불안과 긴장으로 변했다는 걸 실감했다. 나는 마음속 깊이 도대체 누가, 왜 우리를 지켜보는 걸까? 라는 의문이 떠올랐다. 형준은 한숨을 쉬며 오늘은 그냥 집에 있자. 더 이상 위험한 일은 없어야 해더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복잡해졌다. 평소에는 장난스러운 모습만 보이던 형준이 이렇게 진지한 모습을 보이는 걸 처음 봤다. 그와 나 사이의 싹튼 감정도 한순간에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그에게 손을 내밀며 괜찮아, 같이 있으면 무서울 게 없어 라고 말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나는 이 사건이 우리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함께 맞서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오후의 뜨거운 태양 아래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조심스럽게 한 걸음 내딛었다. 가평의 조용한 마을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펼쳐질 사건의 서막에 불과했다. 나는 형준과 함께 이 미스터리를 풀어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뜨거운 오후 햇살이 내 피부를 계속해서 내리쬐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어느새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다. 형준과 미소의 이야기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그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나는 25살 지은이다. 가평의 조용한 마을에서 자라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 평화가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다. 형준과 나는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에 앉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내 손을 꽉 잡고 있었고 그 온기가 내 불안한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렸다. 하지만 속으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누가 우리를 노리는 걸까?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평소에는 장난스럽고 자신만만하던 형준도 오늘만큼은 다르다는 걸 느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무거운 책임감과 걱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우리,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을까? 형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다. 그럴 수 없어, 지은아.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다는 뜻이야.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거야.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만약 누군가가 우리를 해치려 한다면 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우리 둘만의 조용한 오후가 갑자기 위험한 상황으로 변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다. 나는 마음속으로 왜 나는 이런 일에 휘말린 걸까? 라며 억울함과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 내 머릿속에는 형준과 나의 지난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웃음, 장난, 그리고 오늘처럼 나를 걱정하는 모습까지. 그 모든 것이 이 위기 속에서도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나를 괴롭혔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그 어느 것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더욱이 이 일이 우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깊은 한숨을 쉬며 형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먼저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지 밝혀야 해. 그의 눈빛이 한층 단단해졌다. 그래, 지은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 순간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직 알 수 없는 불안이 남아 있었다. 이 사건의 끝은 어디일까? 그리고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그 모든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나는 점점 더 깊은 미스터리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안은 평소와 달리 조용하고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형준과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문득 휴대전화 화면에 낯선 번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열었고 형준과 눈을 마주쳤다. 누구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화면 속 짧은 문자를 읽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다. 조심해라. 단 몇 글자였지만 그 의미는 너무도 분명했다. 내 심장은 벽을 뚫고 나올 것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누가 우리를 이렇게 압박하는 거지? 나는 혼란스러웠고 두려움에 몸이 떨렸다. 형준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숨길 수 없어. 누군가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그리고 그게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휴대전화에 뜬 메시지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우리가 뭘 알게 되는 게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은 걸까? 나는 속으로 질문했다. 하지만 도망칠 곳도 피할 곳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내 일상이 되었고 이제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조용하고 무심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형준과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누구야?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문틈 사이로 낯선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어두운 옷차림에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너희, 생각보다 쉽게 찾았다. 그의 말은 냉혹했고 우리에게 경고를 던지는 듯 했다. 형주는 몸을 앞으로 내밀며 경계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건가? 왜 우리를 쫓는 거야? 낯선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고 무섭게 말했다. 과거를 잊으려 해도 과거는 절대 너희를 놓아주지 않는다. 조심해라. 지은, 형준,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순간부터 머릿속이 하얘졌다. 과거. 무슨 과거를 말하는 거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질문이 끊임없이 떠올랐지만 아무 답도 찾지 못했다. 형준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놓친 무언가가 있어? 그걸 찾아내야 해. 아니면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날 밤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낯선 남자가 남긴 의미심장한 말들이 맴돌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위협이나 장난이 아니었다.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숨어있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진실은 내 상상조차 뛰어넘는 것이리라. 나는 형준에게 속삭였다. 우리가 이걸 다 알게 된다면 우리 관계도 우리 인생도 완전히 달라질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도 함께라면 무엇이든 맞서 싸울 수 있어 라고 답했다. 그 말이 내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 하지만 그 불씨가 어떤 폭풍으로 번질지는 아무도 몰랐다.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끝을 향해 두려움과 기대 속에서 한 걸음씩 내딛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낯선 남자의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다. 과거는 절대 너희를 놓아주지 않는다. 무슨 의미일까? 형준과 내가 감추고 있었던 비밀이 있다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걸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형준과 함께 마을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곳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가평의 작은 커피숍이었다. 우리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형준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거나 누군가에게 신경 쓰이는 존재였던 거라면 그걸 찾아내야 해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답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바로 미소였다. 그녀는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지은아, 형준아, 오늘 밤에 누군가가 너희 집 근처를 다시 배회했다는 소문이 있어. 조심해야 해.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런데 대체 왜 우리를 계속 지켜보는 걸까? 라고 물었다. 미소는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입을 열었다. 사실 너희 부모님이 예전에 어떤 문제에 휘말렸던 적이 있다고 들었어. 그게 혹시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히는 듯 했다. 부모님에 관한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 형준도 놀란 표정으로 그게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알아봐야 해더라고 말했다. 우리는 카페를 나와 마을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곳은 조용하고 오래된 건물로 지역 기록과 신문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나는 마음을 다잡으며 컴퓨터 앞에 앉았다. 지난 몇 년간의 신문 기사와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점 한 가지 사실이 뚜렷해졌다. 부모님이 젊었을 때 마을 내의 재산 분쟁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형준이 내 손을 꽉 잡았다. 이게 우리가 찾던 단서일 수도 있어. 나는 고개를 숙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위험을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꼭 진실을 밝혀야 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결심했다.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치기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다. 앞으로 펼쳐질 진실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나는 그 미스터리의 중심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태양은 여전히 가평의 하늘을 내리쬐었고 그 뜨거운 빛 아래 우리의 이야기는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갔다. 나는 지은 25살의 평범한 여자였지만 이제는 평온한 일상과는 거리가 먼 곳에 서 있었다. 형준과 나는 부모님의 과거와 얽힌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협은 점점 더 현실로 다가왔다. 도서관에서 찾아낸 기록들은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부모님이 젊었을 때 마을의 재산 분쟁에 휘말렸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와 깊은 갈등을 겪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를 지금 위협하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형준과 함께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며 동시에 내 안에 숨겨진 감정의 소용돌이도 느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집 앞에서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참 동안 들여다본 마을의 과거는 어둡고 복잡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형준과 나의 관계는 점차 깊어져 갔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순간마저도 오래 가지 않았다. 갑자기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우리를 둘러싼 고요함을 깨뜨렸다. 뒤를 돌아보니 그 낯선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이번엔 더욱 가까이 다가왔고 눈빛은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너희가 알고 있는 진실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 그의 목소리는 냉혹했고 우리에게 경고를 남기려는 듯했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형준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다짐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함께라면 괜찮을 거야.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비밀을 밝히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날 밤 나는 형준과 함께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와 나 사이에 피어오르는 감정은 점점 깊어졌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앞에 기다리는 위험은 점점 더 커져갔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된 이야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는 채로 운명에 맞서고 있었다. 우리의 사랑과 용기, 그리고 진실을 향한 열망이 이 미스터리를 풀어낼 열쇠가 될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까? 그 답은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절정에 다다랐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끝을 향해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었다. 가평의 밤하늘은 별빛으로 가득했지만 내 마음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형준과 나는 손을 맞잡고 있었지만 그 어떤 위로도 불안과 두려움을 완전히 덮을 수 없었다. 나는 지은 25살, 평범한 삶을 꿈꾸던 여자가 이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미스터리와 사랑, 그리고 위험 속에 휘말려 있었다. 낯선 남자의 경고, 부모님의 숨겨진 과거, 그리고 우리를 쫓는 그림자들. 모든 것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고 그 끝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형준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지은아,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어. 하지만 진실을 마주할 준비는 되어 있니?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담긴 진심과 결의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 준비됐어. 우리가 마주해야 할 모든 것, 두렵지 않아. 그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위험이나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 둘이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시작임을. 그때 창밖으로 갑작스러운 빛이 번쩍였다. 누군가가 우리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모든 감각이 날카로워졌다. 누구지? 나는 속삭였고 형준도 긴장한 목소리로 준비하자 오고 답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아, 형준아, 나야. 이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인물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과거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지을 열쇠를 쥔 인물이었다. 그의 등장과 함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고, 우리 앞에 펼쳐질 운명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사랑과 배신,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내 심장은 뜨겁게 뛰었고, 눈앞에 펼쳐진 미스터리는 한층 더 깊고 복잡하게 얽혀갔다. 나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채로 그 인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밝혀내고 우리만의 빛나는 미래를 만들 거야. 가평의 밤은 그렇게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우리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과 감동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